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이렇게 영상을 찾아 클릭해 주신 것을 보니 혹시 마음 한편이 무겁지는 않으신가요? 아니면 뭔가 허전하고 공허한 느낌이 드시나요? 60대가 되면 누구나 한 번쯤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제 나는 뭘 해야 하지? 내 인생이 이게 다인가? 자식들은 다 컸고, 직장에서는 은퇴했고, 이제 남은 시간은 뭘 해야 할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할 일이 없어요. 예전에는 아침 7시면 벌떡 일어나서 출근 준비하고 자식들 챙기고 그렇게 분주하게 살았는데 말이죠.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요? 늦잠을 자도 뭐라 할 사람이 없고 천천히 아침을 먹어도 아무도 재촉하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좋았어요. 이제 내 시간을 가질 수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듭니다. 자유로워진 것 같은데 동시에 쓸모 없어진 것 같은 느낌, 필요 없는 사람이 된 것 같은 외로움. 명절 때 자식들이 찾아오면 반갑기도 하지만 동시에 긴장이 됩니다. 엄마, 아빠는 요즘 뭐 하세요? 이 질문에 뭐라고 대답해야 할까요? 그냥 집에서 쉬지. 이렇게 말하면 혹시 애들이 나를 무능한 사람으로 볼까봐 걱정됩니다. 친구들을 만나도 마찬가지예요. 요즘 어떻게 지내? 이 간단한 질문에 할 말이 없어요. 매일매일이 비슷하거든요. 아침에 일어나서 산책하고, 점심 먹고, TV 보고, 저녁 먹고 자는 것. 이게 반복되는 일상입니다. 그러다 보면 자꾸만 과거를 떠올리게 됩니다. 내가 30대 때는 정말 열심히 살았지. 40대 때 그 프로젝트를 성공시켰을 때가 내 인생 최고의 순간이었어. 그런데 이런 과거의 영광도 지금의 공허함을 채워주지는 못합니다. 건강도 예전 같지 않아요. 아침에 일어나면 여기저기가 쑤시고 병원에 가면 의사 선생님이 말합니다. 나이가 나이다 보니 어쩔 수 없어요. 관리 잘하셔야죠. 나이가 나이라니. 이 말이 참 서글퍼요. 내가 늙었다는 걸 인정해야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혹시 이런 모습이 낯설지 않으신가요? 아마 많은 분들이 고개를 끄덕이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오늘 제가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분이 있습니다. 2300년 전 중국 전국시대에 살았던 한 철학자입니다. 바로 장자라는 분이죠. 2300년 전 사람이 지금 우리에게 무슨 도움이 되겠어?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 말을 끝까지 들어보세요. 장자라는 분은 인간이 느끼는 가장 근본적인 고통, 그러니까 쓸모없다는 느낌, 타인의 시선에 대한 두려움, 늙어간다는 것에 대한 불안, 이런 것들을 너무나도 잘 이해하고 계셨던 분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이런 고통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그것도 아주 구체적이고 실천 가능한 방법으로 말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바로 비움입니다. 장자가 말하는 비움은 단순히 물건을 버리거나 욕심을 줄이는 차원이 아닙니다.
우리를 옥죄고 있는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 그것이 진정한 비움입니다. 나를 쓸모없다고 판단하는 기준을 비우고, 타인의 시선이라는 무거운 짐을 비우고, 과거의 후회와 미래의 불안을 비우고, 심지어는 늙어간다는 것에 대한 두려움마저 비우는 것. 이것이 바로 장자가 우리에게 전하고자 했던 메시지입니다. 30분이라는 시간이 결코 짧지 않지만 여러분께서 끝까지 함께 해주신다면 분명 무언가 마음속에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마치 오랫동안 닫혀있던 창문을 활짝 열어 젖혔을 때 신선한 바람이 들어오는 것처럼 말이죠. 자, 그럼 이제 장자와 함께 여행을 떠나볼까요?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나는 이제 쓸모가 없어. 은퇴하고 나서 가장 많이 드는 생각이 바로 이겁니다. 회사에서는 더 이상 나를 필요로 하지 않고 자식들도 다 컸으니 내가 해줄 게 없고 사회에서도 나는 이제 예전 사람이 되어버린 것 같은 느낌. 직장 다닐 때를 생각해 보세요. 아침 일찍 출근해서 밤늦게까지 일했던 그 힘들었지만 동시에 뿌듯했어요. 내가 이 일을 해내고 있구나. 나는 쓸모 있는 사람이야. 이런 확신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은퇴하고 나니까 어떤가요? 아무도 나를 찾지 않아요. 회사에서는 후임자가 내 자리를 잘 채우고 있고, 가끔 옛날 동료들과 연락하면 요즘 어떻게 지내? 이런 형식적인 질문만 받을 뿐입니다. 집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자식들한테 전화하면 아빠, 엄마 저 바빠요. 나중에 전화할게요. 이런 대답만 돌아옵니다. 손주들도 할머니, 할아버지보다는 스마트폰이 더 재미있나 봐요. 우리가 말을 걸어도 화면만 쳐다보고 있어요. 이렇게 되면 자꾸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있으나 마나한 존재구나. 나는 이제 쓸모없는 사람이야. 여러분, 이런 무력감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저는 압니다. 평생을 열심히 살아온 분들이 60년, 70년을 성실하게 살아온 분들이 이제 와서 자신이 쓸모없다는 생각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슬픈 일인지 말이죠. 하지만 오늘 제가 여러분께 꼭 들려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장자가 들려준 한 나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옛날 어느 마을에 아주 큰 나무가 한 그루 있었습니다. 수령이 수백 년은 좋게 되어 보이는 정말 거대한 나무였어요. 줄기가 너무 굵어서 어른 몇 명이 팔을 벌려도 안을 수 없을 정도였고, 가지는 하늘 높이 뻗어 올라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목수 한 명이 이 마을을 지나가다가 이 나무를 보았습니다. 목수는 평생 나무를 다루며 살아온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큰 나무를 보고도 그냥 지나쳐 버렸어요. 안눈도 주지 않고 말이죠. 제자가 이상하게 여겨서 물었습니다. 스승님, 왜 저 큰 나무를 보고도 그냥 지나치십니까? 저렇게 큰 나무라면 집을 짓는데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자 목수가 대답했습니다. 저 나무는 쓸모가 없네. 저 나무로 배를 만들면 물에 가라앉을 것이고, 관을 만들면
금방 썩을 것이고 기둥을 만들면 벌레가 먹을 것이네. 저건 쓸모없는 나무야. 제자는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구나. 저 나무는 쓸모가 없어서 저렇게 오래 살아남은 거구나. 그런데 말이죠. 그날 밤 목수의 꿈에 그 나무가 나타났습니다. 나무가 목수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당신은 나를 쓸모없다고 했지요. 그런데 내가 만약 쓸모있는 나무였다면 어땠을까요? 진작에 베어져서 반자가 되었겠지요. 누군가의 집이 되어 비바람을 막아주다가 결국 낡아서 버려졌겠지요. 아니면 배가 되어 강을 떠다니다가 어느 날 침몰했겠지요. 하지만 나는 쓸모가 없었기에 베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수백 년을 살 수 있었고 이렇게 하늘 높이 자랄 수 있었어요. 여름이면 시원한 그늘을 만들어서 마을 사람들이 나무 아래에서 쉬어갑니다. 새들은 내 가지에 둥지를 틀고 아이들은 내 주변에서 뛰어놀지요. 당신은 나를 쓸모없다고 했지만 나는 쓸모없기 때문에 진정한 쓸모를 찾았습니다. 베어지지 않고 오래 살면서 많은 생명에게 쉼터를 제공하는 것. 이것이 나의 쓸모입니다. 목수는 꿈에서 깨어나 깊은 깨달음을 얻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을까요? 우리는 평생을 쓸모라는 기준으로 살아왔습니다. 회사에서 쓸모있는 사람이 되어야 했고, 가정에서 쓸모있는 부모가 되어야 했고, 사회에서 쓸모있는 구성원이 되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장자는 이렇게 묻습니다. 그 쓸모라는 기준은 누가 만든 건가요? 정말 그것이 유일한 가치인가요? 목수의 눈에는 그 나무가 쓸모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목수는 나무를 재료로만 봤기 때문이에요. 반자로 만들 수 있나? 기둥으로 쓸 수 있나? 이런 관점으로만 본 거죠. 하지만 나무 자체의 입장에서 보면 어떤가요? 쓸모없다는 이유로 베어지지 않았기에 오히려 자유롭게 자랄 수 있었습니다. 누구의 소유도 되지 않고 누구의 도구도 되지 않고 그저 나무 그 자체로 존재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제 은퇴하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회사의 관점에서 보면 은퇴한 사람은 쓸모없는 사람일 수 있어요. 더 이상 생산성을 발휘하지 못하니까요. 자식들의 관점에서 보면 이제 우리가 돌봐드려야 할 분이 되었을 수도 있고요. 하지만 그건 다른 사람들의 관점일 뿐입니다. 정작 중요한 건 여러분 자신의 관점이에요. 쓸모라는 기준에서 벗어나면 비로소 진짜 자유가 찾아옵니다. 더 이상 누군가의 기대에 부응할 필요가 없어요. 회사의 실적을 위해 야근할 필요도 없고, 자식들의 대학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 아등바등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제는 그냥 여러분 자신으로 존재할 수 있는 시간이에요. 아침에 늦잠을 자도 괜찮아요. 아무 계획 없이 하루를 보내도 괜찮습니다. 돈을 벌지 않아도, 성과를 내지 않아도 여러분은 충분히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그 큰 나무가 그늘을 만들어주고 새들에게 쉼터를 제공하듯이 여러분도 이미 충분히 많은 것을 하고 계세요. 손주가 놀러 왔을 때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
배우자와 함께 저녁 산책을 하는 것, 오랜 친구와 차 한잔 나누는 것, 이 모든 것이 의미 있는 일입니다. 꼭 돈을 벌어야만, 생산적인 일을 해야만 가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저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웃는 것만으로도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가 됩니다. 자식들에게는 우리 부모님이 건강하시구나 하는 안심이 되고, 손주들에게는 할머니, 할아버지는 항상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는 확신이 됩니다. 장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쓸모없음이 오히려 최고의 쓸모다. 세상의 기준에서 벗어나면 진짜 자유를 얻을 수 있어요. 더 이상 누군가에게 인정받기 위해 애쓰지 않아도 되고, 평가받지 않아도 됩니다. 이제 여러분은 그 큰 나무처럼 그저 여러분답게 존재하시면 됩니다. 서두르지 말고, 비교하지 말고, 그냥 천천히 여유롭게 여러분만의 속도로 살아가시면 돼요. 은퇴는 끝이 아닙니다. 오히려 시작이에요. 진짜 나로 살 수 있는 시간의 시작입니다. 쓸모라는 감옥에서 벗어나세요. 그러면 비로소 자유라는 넓은 하늘을 만날 수 있을 겁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동창회에 가기 전날 밤, 잠이 안 오는 경험 말이에요. 다들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나만 별로 이룬 게 없는 건 아닐까? 다들 나를 어떻게 볼까?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아요. 아니면 명절 때 친척들을 만나기 전에도 비슷한 마음이 드시죠? 아이고, 또 저 사람들이 이것저것 물어볼 텐데. 손주가 몇인지, 자식들이 뭐 하는지, 건강은 어떤지, 왜 이렇게 신경 쓰이는 걸까요? 왜 우리는 끊임없이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걸까요? 평생을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어릴 때부터 우리는 배웠어요. 남들이 뭐라고 할까봐. 체면을 지켜야 해. 우리 집안 망신시키지 마라. 이런 말들을 들으며 자랐습니다. 학교에서는 다른 아이들과 비교당했어요. 왜 너는 옆집 철수만큼 공부를 못하니? 직장에서는 동료들과 경쟁했습니다. 누가 더 빨리 승진하는지, 누가 더 많은 연봉을 받는지, 결혼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옆집은 자식들을 어느 대학 보냈는데, 우리는 이렇게 끊임없이 비교하고, 평가받고, 남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아왔습니다. 60년, 70년을 그렇게 살았는데 60대가 되었다고 해서 갑자기 이게 쉽게 사라질까요? 당연히 아니죠. 아직도 우리는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신경 쓰입니다. 병원에 가도 그래요. 이 나이에 이런 병에 걸리면 사람들이 나를 불쌍하게 볼까? 친구들 만나서도 나만 건강이 안 좋은 것 같아서 말하기 부끄러워. 자식들 앞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애들 앞에서 약한 모습 보이기 싫어. 늙었다는 소리 듣기 싫어. 그래서 힘들어도 괜찮은 척, 건강한 척, 아무 문제 없는 척 합니다. 여러분, 지치지 않으세요? 이렇게 계속 남의 눈치를 보며 사는 게 말이에요. 장자는 이런 우리에게 한 가지 우화를 들려줍니다. 바로
조삼모사자오산무스라는 이야기예요.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은 조금 다른 관점에서 이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옛날에 원숭이를 기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원숭이들에게 도토리를 먹이로 주었는데 어느 날 도토리가 부족해졌어요. 그래서 원숭이들에게 말했습니다. 앞으로 아침에는 도토리를 3개, 저녁에는 4개를 주겠다. 그러자 원숭이들이 화를 냈습니다. 아침에 3개밖에 안 준다고? 너무한 거 아니야? 원숭이들이 난리를 치자 사육사가 다시 말했습니다. 그럼 이렇게 하자. 아침에 4개, 저녁에 3개를 주마. 그러자 원숭이들이 좋아했습니다. 우와, 아침에 4개나 준다니 좋다. 여러분, 웃으셨나요? 아침에 3개, 저녁에 4개나 아침에 4개, 저녁에 3개나 결국 하루에 7개라는 건 똑같은데 말이에요. 원숭이들은 겉으로 보이는 것, 당장 눈앞의 것에만 집중해서 본질을 보지 못했습니다. 보통 이 이야기는 눈앞의 이익에만 급급하지 말라는 교훈으로 해석됩니다. 하지만 장자가 정말 하고 싶었던 말은 따로 있어요. 원숭이들은 왜 화를 냈을까요? 실질적으로 손해를 봐서가 아닙니다. 다른 원숭이들과 비교했을 때 자신이 덜 받는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이에요. 저녁에 4개를 받는 원숭이들이 있는데 나는 아침에 3개밖에 못 받아. 이런 상대적 박탈감 때문에 화가 난 겁니다.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객관적으로 보면 우리는 충분히 잘 살고 있습니다. 집도 있고, 먹을 것도 있고, 자식들도 잘 크고, 건강도 그럭저럭 괜찮아요. 하지만 왜 만족하지 못할까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기 때문입니다. 옆집 영감은 자식이 의사래. 우리 애는 평범한 회사원인데, 친구는 해외여행을 자주 다니던데, 나는 돈이 없어서, 저 사람은 나이가 들어도 젊어 보이는데, 나는 왜 이렇게 늙어 보일까? 끊임없이 비교하고, 남의 시선을 의식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스스로를 불행하게 만들어요. 장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사람의 기준으로 너를 평가하지 마라. 원숭이들이 정말 필요한 건 하루에 7개의 도토리였습니다. 그게 아침에 몇 개, 저녁에 몇 개든 상관없어요. 배만 부르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원숭이들은 그 본질을 잊고 다른 원숭이들이 뭘 받는지, 사육사가 자신을 어떻게 대하는지에만 집중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정말 중요한 건 무엇인가요? 자식이 의사든 회사원이든 중요한 건 그 자식이 행복한가 하는 거 아닐까요? 친구가 해외여행을 다니든 말든 중요한 건 내가 지금 행복한가 하는 거 아닐까요? 나이가 들어 보이는 게 뭐가 문제인가요? 우리는 실제로 나이를 먹었잖아요. 60대, 70대가 30대처럼 보일 수는 없어요. 그리고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주름이 생긴 건 그만큼 많이 웃었다는 증거예요. 허리가 굽은 건 그만큼 열심히 살았다는 증거입니다. 이게 부끄러운 게 아니라 자랑스러운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자꾸
다른 사람의 눈으로 우리를 봅니다. 사회가 만들어 놓은 기준, 남들이 중요하다고 여기는 가치로 우리 자신을 평가해요. 장자는 이런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 기준을 내려놓아라. 더 이상 남들의 인정을 구하지 마세요. 더 이상 비교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여러분일 뿐이에요. 다른 누구와도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명절에 친척들이 뭐라고 하든, 친구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그게 뭐가 중요한가요? 정작 중요한 건 여러분이 지금 이 순간 평안한가, 행복한가 하는 겁니다. 자식들이 여러분을 어떻게 보든 그것도 사실은 자식들의 문제예요. 여러분은 이미 충분히 좋은 부모였어요. 완벽하지는 않았을지 몰라도 최선을 다했잖아요. 그걸로 충분합니다. 이제는 남의 시선이라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때입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오늘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이런 생각부터 하지 마세요. 대신, 오늘 나는 뭘 하고 싶지? 이렇게 물어보세요. 밖에 나갈 때, 이 옷을 입으면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 걱정하지 마시고, 내가 이 옷을 입으면 기분이 좋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친구를 만날 때, 내가 별로 이룬 게 없는데 뭐라고 말하지? 고민하지 마시고, 오랜만에 만나는 친구와 즐거운 시간을 보내자. 이렇게 마음먹으세요. 조삼모사의 원숭이들처럼 겉모습에 속지 마세요. 본질을 보세요. 여러분의 인생에서 진짜 중요한 게 뭔지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 중요한 것에 집중하세요. 다른 건 다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타인의 시선이라는 감옥에서 벗어나면 비로소 진짜 자유를 만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자유 속에서 진정한 평화를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세 번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잠깐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무슨 생각이 있나요? 혹시 저녁 먹고 약 먹어야 하는데 내일 병원 예약 확인해야지. 아들한테 전화 한번 해봐야겠네. 이런 생각들이 떠오르시나요? 아니면 과거의 일들이 떠오르시나요? 그때 그 일을 그렇게 하지 말걸. 젊었을 때 좀 더 열심히 할걸. 그 사람한테 그런 말을 하지 말걸. 우리 마음은 항상 이렇게 바쁩니다. 과거를 후회하거나 미래를 걱정하거나 지금 당장 해야 할 일들로 가득 차 있어요.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이런 생각들이 더 많아지는 것 같아요. 과거를 생각하면 후회가 밀려옵니다. 그때 저축을 더 할걸. 자식들한테 좀 더 잘해줄걸. 건강 관리를 좀 더 일찍 시작할걸. 돌이킬 수 없는 과거에 대한 후회가 마음을 무겁게 짓누릅니다. 미래를 생각하면 불안이 엄습합니다. 앞으로 건강이 더 나빠지면 어쩌지? 돈이 떨어지면 어떡하지? 자식들한테 짐이 되면 어쩌지? 아직 오지도 않은 미래에 대한 걱정으로 잠을 이루지 못하는 밤도 많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밤에 누워서 잠을 자려고 하는데 머릿속이 너무 복잡해서 잠이 안 오는 경험 말이에요. 낮에는 그래도 할 일이 있으니까
정신없이 지나가는데 밤에 혼자 누워 있으면 온갖 생각이 다 떠올라요. 과거의 실수, 미래의 불안, 지금의 외로움. 이런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집니다. 그러다 보면 새벽 2, 3시가 되어서야 겨우 잠이 들어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면 몸도 마음도 지쳐 있습니다. 장자는 이런 우리에게 심재신자애라는 개념을 소개합니다. 심재, 마음의 재개, 마음을 씻어내는 것이라는 뜻이에요. 원래 재개라는 건 제사를 지내기 전에 몸과 마음을 깨끗이 하는 의식을 말합니다. 목욕 재개한다고 하잖아요. 몸을 깨끗이 씻고 정갈한 옷을 입고 마음을 가다듬는 거죠. 그런데 장자는 이 재개를 몸이 아니라 마음에 적용합니다. 마음을 깨끗이 비우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마음을 비운다는 걸까요? 장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귀로 듣지 말고 마음으로 들어라. 마음으로 듣지 말고 기치로 들어라. 무슨 말인지 어렵죠? 쉽게 풀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귀로 듣는다는 건 표면적인 소리만 듣는 거예요. 저 사람이 저런 말을 했네. 이런 일이 일어났네 하는 사실만 받아들이는 겁니다. 마음으로 듣는다는 건 그 소리에 대해 이런저런 생각과 판단을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왜 저런 말을 했을까? 이건 좋은 일인가 나쁜 일인가? 이렇게 분석하고 평가하는 거죠. 그런데 장자는 이 둘 다를 넘어서라고 합니다. 기로 들으라고 해요. 기라는 건 순수한 생명 에너지, 있는 그대로의 존재를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판단하지 말고, 분석하지 말고, 평가하지 말고,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볼까요? 자식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엄마, 저 요즘 바빠서 명절에 못 갈 것 같아요. 귀로만 들으면, 아, 애가 바쁘구나. 마음으로 들으면, 애가 나한테 관심이 없나 봐. 늙은 부모는 안중에도 없나 봐. 내가 뭘 잘못했길래. 이렇게 온갖 생각과 감정이 일어나죠. 그러면 마음이 복잡해지고 괴로워집니다. 하지만 귀로 들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애가 바쁘구나. 나중에 시간 날 때 만나면 되지. 이렇게 받아들이고 끝입니다. 거기에 이런저런 의미를 부여하지 않아요. 또 다른 예를 들어볼게요.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았는데 의사가 말합니다. 혈압이 조금 높으시네요. 약을 드셔야겠습니다. 마음으로 들으면, 아, 나 이제 병든 거구나. 앞으로 계속 약을 먹어야 하나? 더 심해지면 어쩌지? 다른 병도 생기는 건 아닐까? 이렇게 불안과 걱정이 밀려옵니다.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에 대해 미리 걱정하는 거예요. 하지만 귀로 들으면 혈압이 높구나. 약을 먹으면 되겠네. 이게 전부예요. 거기서 끝입니다. 장자가 말하는 심재, 마음을 비운다는 건 바로 이겁니다. 불필요한 생각, 쓸데없는 걱정, 끊임없는 판단을 멈추는 거예요. 과거에 대한 후회를 비우세요. 이미 지나간 일은 바꿀 수 없어요. 아무리 후회해도 과거로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 후회가 지금의 여러분을 불행하게 만들 뿐이에요. 미래에 대한 불안도 비우세요.
아직 오지 않은 일에 대해 걱정해봤자 소용없어요. 대부분의 걱정은 실제로 일어나지도 않습니다. 설령 일어난다 해도 그때 가서 대처하면 돼요.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세요. 바로 지금 여러분은 무사하지 않나요? 숨을 쉬고 있고 이 영상을 보고 있고 살아 있잖아요. 그것만으로도 감사한 일입니다. 심재를 실천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첫째, 호흡에 집중하세요. 마음이 복잡하고 생각이 많을 때 잠깐 눈을 감고 호흡에 집중해 보세요.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느껴보세요. 그 외에 다른 생각은 일부러 하지 마세요. 그냥 호흡만 느끼는 거예요. 5분만 이렇게 해도 마음이 한결 차분해집니다. 둘째, 판단을 멈추세요. 무언가를 경험할 때 이건 좋다, 저건 나쁘다 하는 판단을 잠시 멈춰보세요.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세요. 비가 오면 비가 오네 하고 끝. 비 와서 짜증나. 이런 판단을 안 하는 거예요. 신기하게도 판단을 하지 않으면 스트레스도 줄어듭니다. 셋째, 지금 이 순간에 머무르세요. 설거지를 하면 설거지에만 집중하세요. 허리 아파. 빨리 끝내야지. 다 하고 나면 뭐 하지? 이런 생각하지 말고 그냥 설거지하는 그 순간에만 집중하는 거예요. 물이 흐르는 소리, 그릇의 감촉, 비누 거품의 느낌. 이런 것들을 느껴보세요. 처음에는 어려워요. 우리는 평생을 이런저런 생각을 하며 살아왔으니까요. 하지만 조금씩 연습하다 보면 점점 익숙해집니다. 마음을 비우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후회가 사라지고 불안이 줄어들고 지금 이 순간이 선명하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그 순간 여러분은 진정한 평화를 경험하게 될 거예요. 바람이 불어오면 바람을 느끼고 햇살이 따스하면 그 따스함을 느끼고 자식의 목소리가 들리면 그 목소리를 듣고 이렇게 순간순간을 온전히 경험하는 것. 이것이 바로 심재, 마음을 비우는 삶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비우세요. 그러면 비로소 진짜 삶이 시작될 겁니다. 이제 마지막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아마 이 부분이 여러분께 가장 어려우면서도 동시에 가장 큰 위로가 될 내용일 것 같아요. 여러분, 거울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주름이 깊어지고, 머리카락이 휘어지고, 피부가 처지고, 예전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낯선 얼굴이 거울 속에 있는 것 같지 않나요? 나 이렇게 늙었구나. 이 생각이 들 때마다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계단을 오를 때도 그래요. 예전에는 두세 걸음씩 뛰어 올라갔는데, 이제는 한 걸음 한 걸음 천천히 올라가야 해요. 그것도 손잡이를 잡고 말이죠. 아침에 일어날 때도 몸이 예전 같지 않아요. 여기저기가 쑤시고 뻣뻣하고 움직이기가 힘들어요. 나 이제 늙었구나 하는 생각이 절로 듭니다. 병원에 가는 횟수도 늘었어요. 혈압약, 당뇨약, 관절약, 먹는 약의 종류도 점점 많아집니다. 약통을 볼 때마다
나 이제 병든 노인이구나 하는 생각에 마음이 착잡해져요. 그리고 가장 두려운 건 죽음입니다. 요즘 부고 소식을 자주 듣게 되지 않으세요? 학창 시절 친구, 직장 동료, 친척, 벌써 그 사람이 하는 소식들이 들려옵니다. 그럴 때마다 다음은 나일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밤에 혼자 누워 있으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는 언제까지 살 수 있을까? 죽을 때 고통스럽지는 않을까? 죽고 나면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을 하면 할수록 두렵고 불안하고 우울해집니다. 하지만 여러분, 장자는 이런 우리에게 전혀 다른 관점을 제시합니다. 장자의 아내가 죽었을 때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장자의 아내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친구인 혜씨가 장례식에 찾아왔는데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어요. 장자가 다리를 뻗고 앉아서 노래를 부르며 대야를 두드리고 있었거든요. 혜씨가 화를 냈습니다. 자네 아내가 자네와 평생을 함께하며 자식까지 낳고 키웠는데 죽었다고 해서 울지는 못할 망정 노래를 부르다니 너무한 거 아닌가? 그러자 장자가 대답했습니다. 아니네. 아내가 처음 죽었을 때 나도 슬펐네. 어찌 슬프지 않겠는가?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니 말이야. 태초의 아내는 생명이 아니었네. 생명이 아닐 뿐 아니라 경체도 없었고, 경체가 없을 뿐 아니라 기운조차 없었네. 그저 혼돈 속에 섞여 있다가 어느 순간 기운이 생기고, 기운이 변하여 형체가 생기고, 경체가 변하여 생명이 되었네. 그리고 이제 다시 변화하여 죽음에 이른 것이네. 이것은 봄, 여름, 가을, 겨울의 사계절이 순환하는 것과 같은 이치라네. 아내는 이제 천지라는 큰 방에서 편안히 잠들어 있네. 그런데 내가 따라가서 엉엉 울어댄다면 이것은 천명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울음을 그쳤네. 이 이야기를 처음 들으면 충격적이죠. 아니, 아내가 죽었는데 어떻게 노래를 불러?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장자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무정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연의 흐름을 깊이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우리는 모두 자연의 일부입니다. 봄에 꽃이 피고, 여름에 무성해지고, 가을에 열매를 맺고, 겨울에 낙엽이 지듯이 우리도 태어나고, 자라고, 늙고 죽습니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순환이에요. 장자는 이것을 안시처순안시초순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때를 편안히 여기고 순리에 머문다는 뜻이에요. 봄이 오면 봄을 받아들이고, 겨울이 오면 겨울을 받아들이듯이, 삶이 오면 삶을 받아들이고, 죽음이 오면 죽음을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장자가 말하는 지혜입니다. 여러분, 나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봄에 나무는 새싹을 틉니다. 파릇파릇한 새잎이 돋아나는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가요? 여름이 되면 무성한 잎으로 시원한 그늘을 만들어줍니다. 가을이 되면 단풍이 들어온 산을 물들입니다. 그리고 겨울이 되면 낙엽이 지고 앙상한 가지만 남습니다. 그렇다고 나무가 슬퍼할까요?
아, 내 잎이 다 떨어졌어. 나는 이제 볼품없어. 이렇게 생각할까요? 아니에요. 나무는 그저 순리를 따를 뿐입니다. 겨울에 잎을 떨어뜨리는 건 봄에 새로운 잎을 피우기 위한 준비예요. 죽음이 아니라 다음 생명을 위한 과정인 거죠.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20대에는 20대의 아름다움이 있었어요. 젊고, 활기차고, 에너지가 넘쳤죠. 40대에는 40대의 아름다움이 있었습니다. 성숙하고, 안정되고, 경험이 풍부했어요. 그리고 지금 60대, 70대에는 지금의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주름은 그동안 얼마나 많이 웃고, 울고, 살아왔는지를 보여주는 인생의 지도예요. 흰 머리카락은 얼마나 많은 고민과 걱정을 이겨냈는지를 증명하는 훈장입니다. 느린 걸음도 나쁜 게 아니에요. 급하게 살아온 인생에서 이제는 천천히 주변을 둘러보며 걸을 수 있는 여유가 생긴 거예요. 기억력이 예전만 못한 것도 괜찮아요. 정말 중요한 것들은 기억하고 계시잖아요. 사랑하는 사람들, 소중한 추억들. 이런 것들은 절대 잊혀지지 않아요. 장자는 말합니다. 자연의 흐름에 몸을 맡겨라. 강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릅니다. 그것이 자연의 이치예요. 강물이 아니야. 나는 위로 흐르고 싶어. 이렇게 버티면 어떻게 될까요? 막히고, 썩고, 고통스러워집니다. 하지만 강물이 자연스럽게 아래로 흐르면 바다에 이르게 됩니다. 넓고 평화로운 바다에 도달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늙는 것을 거부하면 괴로워요. 나는 늙고 싶지 않아. 예전으로 돌아가고 싶어. 이렇게 버티면 현실과 이상 사이의 괴리 때문에 고통받습니다. 하지만 늙는 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면 평화가 찾아옵니다. 그래, 나이가 들면 이런 거지. 이것도 인생의 한 부분이야. 이렇게 받아들이면 마음이 편안해져요. 죽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면 매 순간이 불안해요. 언제 죽을까? 죽으면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 때문에 지금 이 순간을 제대로 살지 못합니다. 하지만 죽음을 자연의 일부로 받아들이면 오히려 지금을 더 충실하게 살 수 있어요. 어차피 언젠가는 죽을 거야.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살자. 이렇게 생각하면 매 순간이 감사하고 소중해집니다. 장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천지는 큰 용광로이고 조물주는 큰 대장장이다. 우리는 그 용광로 속에서 변화하는 쇳물과 같아요. 어떤 형태가 되든 그것을 기쁘게 받아들이는 것이 지혜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자연의 흐름에 몸을 맡기세요. 늙어가는 것을 받아들이세요. 그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죽음도 받아들이세요. 그것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변화일 뿐입니다. 그렇게 받아들이고 나면 이상하게도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더 이상 늙음을 숨기려고 애쓰지 않아도 되고, 죽음을 피하려고 발버둥 치지 않아도 돼요. 그냥 지금 이 순간을 살면 됩니다. 자연스럽게, 편안하게, 있는 그대로. 여러분,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장자와 함께 긴 여행을 했습니다. 2300년이라는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서 한 지혜로운 철학자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쓸모없음의 쓸모, 타인의 시선에서 벗어나기, 마음을 비우는 심재, 그리고 자연의 흐름에 몸을 맡기기. 이 네 가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어떠셨나요? 조금이나마 마음이 편안해지셨나요?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충분히 잘하고 계세요. 정말이에요. 60년, 70년을 살아오시면서 수없이 많은 어려움을 이겨내셨잖아요. 전쟁을 겪으셨을 수도 있고, 가난과 싸우셨을 수도 있어요. 자식을 키우시느라 수많은 밤을 지새우셨을 겁니다. 그 모든 시간을 견뎌내고 여기까지 오신 겁니다. 이것만으로도 대단한 일이에요. 이제는 조금 쉬셔도 됩니다. 더 이상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증명할 필요가 없어요. 세상의 기준에 맞춰 살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여러분답게 사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은 뭐 하지? 생각하시면 돼요. 특별한 계획이 없어도 괜찮아요. 그냥 창밖을 보면서 커피 한 잔 마시는 것, 동네를 천천히 산책하는 것, 오래된 앨범을 꺼내서 보는 것. 이런 소소한 일상이 모두 의미 있는 거예요. 타인의 시선은 내려놓으세요. 명절에 친척들이 뭐라 하든, 친구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그게 뭐가 중요한가요? 정작 중요한 건 여러분이 행복한가 하는 거예요. 마음을 비우세요.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어요. 지금, 바로 이 순간에 집중하세요. 지금 여러분은 살아있고, 숨 쉬고 있고, 이 순간을 경험하고 있잖아요. 그것만으로도 감사한 일입니다. 그리고 자연의 흐름에 몸을 맡기세요. 늙는 것도, 죽음도 모두 자연스러운 과정이에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냥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이제 오늘부터 실천할 수 있는 아주 작은 한 가지를 제안 드릴게요. 오늘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5분만 시간을 내세요. 조용히 눈을 감고 호흡에 집중해 보세요.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느껴보세요. 다른 생각은 하지 마시고 그냥 호흡만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해보세요. 나는 충분히 잘하고 있어. 나는 소중한 사람이야. 나는 이대로 괜찮아.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어요. 이게 무슨 소용이 있나 싶을 수도 있고요. 하지만 매일 밤 이렇게 하다 보면 조금씩 변화가 일어납니다. 마음이 편안해지고 스스로를 더 사랑하게 되고 삶이 조금씩 가벼워지는 걸 느끼실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후반전은 끝이 아닙니다. 새로운 시작이에요. 지금까지는 남을 위해 세상의 기준에 맞춰 사셨다면 이제는 진짜 나를 위해 사실 때입니다. 나를 옥죄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가볍게, 자유롭게, 여러분답게 사세요. 장자가 2300년 전에 우리에게 전해준 지혜. 그것은 바로 이겁니다. 있는 그대로의 너 자신으로 살아라. 그것으로 충분하다. 여러분도 충분합니다.
이미 충분히 훌륭하고, 충분히 가치 있고, 충분히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분들이에요. 그걸 잊지 마세요. 오늘도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평안하시길, 행복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음에 또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